어제 3시간 동안 꼬박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한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에 책을 탁 덮고 잤거든요. 네, 아주 개운하게 주무셨겠죠? 맞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백지를 마주하니까 머릿속에 기호등만 둥둥 떠다닐 뿐 도무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좌절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니까요. 막 내가 멍청한 건가 자책하게 되는 그 순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좌절감이 여러분의 두뇌 탓이 아니라 어떤 그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 전략의 부재요? 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간만 쏟아붓는 막연한 공부를 넘어서요. 인간의 뇌가 복잡한 지식을 어떻게 소화하고 또 왜 잊어버리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 게 최고다 이렇게들 하죠. 네, 근데 사실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조언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지식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병목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만 쏟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까요. 와, 밑 빠진 독. 정말 뼈 때리는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대조적이면서도 극단적인 형태까지 발전한 2가지 고강도 학습 시스템의 설계도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자료가 꽤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는 1:1 개별진도 N코칭반이라는 극강의 미시적 접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N회독 올케어반이라는 거시적 구조화 접근입니다. 완전히 다른 2가지 방식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 두 시스템이 각각 어떤 학습자의 뇌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를 배울 때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구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모델의 핵심을 뜯어보죠. 네, 1:1 코칭반이죠. 자료를 보면 학생별 전략적 최적화 플랜을 통한 개별 맞춤형 고강도 밀착 관리, 이 문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피트니스 센터의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가 딱 떠올랐어요. 아, 피트니스 센터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러닝머신만 뛰거나 남들이 하는 스쿼트 동작을 겉보기로만 대충 흉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맥락에서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전문적인 PT를 받으면 그냥 무거운 걸 들게 하지 않잖아요. 네, 절대 안 그러죠. 다치니까요. 맞아요. 내 코어 근육이 얼마나 약한지, 스쿼트를 할 때 왼쪽 무릎으로 하중이 쏠리는 불균형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오직 내 몸에만 맞는 궤지역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개별 맞춤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료에서 거듭 강조하는 고강도 밀착 관리라는 표현 말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숨막히게 옆에 딱 붙어서 딴짓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교도소의 간수 같은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하, 간수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이게 단순히 통제를 위한 장치인가요? 아니면 학습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른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숨어 있어요. 어떤 문장인가요? 바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N코칭을 한다,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요? 네. 만약 통제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정답을 주입하고 외우게 한 뒤에 시험을 쳐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N번의 코칭은 인지적 개입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인지적 개입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막히는 순간에 딱 맞춰서 뇌에 자극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학 같은 논리적 과목을 풀 때 학습자의 뇌는 특정 단계에서 사고가 정지되는 이른바 임지적 병목 현상을 겪습니다. 아, 병목 현상. 네, 예를 들어 5단계의 풀이 과정이 있다면 꼭 3단계에서 막히는 거죠. 이때 1:1 코칭은 4단계의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질문이나 힌트를 던집니다. 학생이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 이번엔 다른 각도의 논리적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식이죠. 와,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이 과정이 N번 반복되면서 마침내 스스로 문제를 풀어냈을 때 뇌에는 아주 강력한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아,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경로가 이탈할 때마다 툭툭 쳐서 제 궤도로 돌려놓는 과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그 하얀 종이 위에 문제만 덜렁 있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해설지가 아니라 내 사고에 막힌 혀를 뚫어줄 정확한 타이밍의 질문이라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온전히 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터지는 카타르시스, 그 하는 순간이 결국 진짜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이 1:1 맞춤형 코칭은 겉핥기식 진도 빼기에 지쳐버린 사람이나 특정 개념에 대한 뼈대 있는 이해가 부족해서 응용 문제만 나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응용에서 무너지는 분들 진짜 많죠. 네, 학습자의 뇌가 스스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자립의 근육을 강제로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키워주는 방식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1:1 코칭이 논리적 자립심을 키우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데 그렇게 탁월하다면 반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의 문제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설명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이해했는데 막 3일만 지나면 머릿속에서 그 지식이 깔끔하게 포맷돼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배운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유형이군요. 네,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력이 떨어지는 이 망각의 늪에 빠진 학습자를 위해서 두 번째 모델, 그러니까 N회독 올케어반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배운 것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만큼 학습자의 의욕을 꺾는 일도 없죠. 사실 이 두 번째 모델은 그 망각 곡선을 평평하게 펴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시스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괄호치고 판서 플러스 1:1 첨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맞춤형 고강도 강의식 수업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네, 판서가 들어가는 강의식 수업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1:1 코칭이 각자의 뇌 구조에 맞춘 궁극의 개인화 전략이라고 한참을 칭찬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칠판 앞에서 다수를 상대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 튀어나오니까 솔직히 교육 트렌드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시대적인 일방향 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이걸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칠판 강의가 무조건 낡은 방식이라는 건 현대 교육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거든요. 오, 그런가요? 이 반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 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학생입니다. 아, 기억이 안 나는 학생. 네, 이런 현상을 겪는 학습자의 뇌를 들여다보면 지식들이 펴편화되어서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생김새는 아는데 자기가 있는 숲의 지도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판서, 즉 구조화된 강의식 수업은 이 거대한 숲의 지도를 그려주는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파편화된 지식을 묶어주는 거대한 뼈대라는 말이 참 흥미롭네요. 저는 이 N회독, 즉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듣고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보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스릴러 영화를 여러 번 다시 보는 상황이 딱 떠올랐어요. 아, 스릴러 영화의 다회차 관람이요? 어떤 맥락인지 감이 오네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같은 걸 처음 볼 때는 솔직히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지금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쫓아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눈앞에 던져지는 정보들을 쳐다보기 바쁘죠. 네. 그런데 전체 결말을 알고 나서 두 번, 세 번 다시 보게 되면 비로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미세한 표정 변화, 방구석에 무심하게 놓여있던 작은 소품 같은 숨겨진 복선들이 그제야 선명하게 전체 스토리와 연결되잖아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스릴러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감독의 거대한 설계도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 정확한 통찰이에요. 네, 강의를 N번 회독한다는 것도 결국 뇌 속에 지식이 담길 어떤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의 체계를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키마의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강의를 통해 논리적인 뼈대를 잡고 반복을 통해 그 뼈대를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 뼈대를 단단하게.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모델의 진짜 치밀한 점은 강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의로 전체 구조를 잡은 뒤 자료에 명시된 1:1 첨삭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아, 판서 플러스 1:1 첨삭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여기서 완성되는군요. 숲의 전체 지도를 보여준 뒤에 길을 잃은 특정 나무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치료해주는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강의식 수업이 가진 유일한 약점, 즉 학생 개개인이 어느 부분에서 구멍이 났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1:1 첨삭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겁니다. 와, 약점이 없어지네요. 네. 뼈대를 세우고 그 틈새를 메우는 이 구조적 반복이야말로 잦은 망각을 방지하고 학습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논리적인 장치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도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이제 두 시스템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완전히 상반된 철학을 가진 것 같았던 극강의 미시적 코칭과 거시적 구조화 모델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출발선과 중간 다리를 거치고 있더라고요. 아, 두 자료 하단에 공통으로 그려져 있는 학습 프로세스 흐름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코칭반의 프로세스를 보면 진단 평가에서 시작해서 밀착 관리를 거쳐 개인별 최적화 플랜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반복 학습반 역시 똑같이 진단 평가에서 시작해서 밀착 관리를 거치고 수준별 과정별 N회독 플랜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네, 앞부분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마지막 목적지만 다를 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개의 관문이 똑같습니다. 왜 전혀 다른 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 해결책이 이 앞단의 프로세스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똑같이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단계인 진단평가부터 짚어보죠.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켠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필수죠.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막히지 않는 최적의 경로를 내비게이션이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현재 내 자동차의 GPS 수신이 꺼져서 출발 지점을 모른다면 그 완벽한 경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 현재 내 위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길을 알아도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진단평가가 바로 이 GPS 역할을 합니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평가 없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학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진단이 안 되니까요. 네, 이 학생이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으니 스스로 풀 때까지 N코칭을 붙여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해는 빠르지만 전체 구조를 잡지 못해 기억이 휘발되고 있으니 N회독 반복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와, 정확하네요. 진단평가 없는 학습은 그냥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막 입에 털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지 장염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싼 약부터 먹는 꼴이네요. 정말 아찔합니다. 자, 그럼 진단이 끝났다고 칩시다. GPS로 내 위치도 파악했고 어떤 플랜이 맞는지 방향도 정했어요. 네, 이제 출발해야죠. 그런데 두 모델 모두 결승선으로 가기 전 중간 단계에 밀착 관리라는 아주 무거운 단어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진단과 완벽한 플랜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실행한다. 이상적이긴 하죠. 네, 왜 굳이 누군가가 옆에서 숨막히게 관리하는 이 밀착이라는 다리를 꼭 건너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이 모든 학습 시스템이 직면한 어쩌면 인간 본성에 관한 가장 서늘한 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진단과 완벽한 플랜이 짜여 있다고 한들 그 플랜을 실행하는 주체는 결국 나약하고 쉽게 지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두 시스템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편한 길을 찾으려 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복잡한 사고를 회피하려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혼자서 수학의 벽에 부딪혀 수없이 좌절해야 하는 N코칭 과정이나 아는 것 같은 지식을 지루하게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N회독 과정. 이 둘 다 학습자의 인지적 체력을 극한으로 갉아먹습니다. 맞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하네요. 그렇죠. 인간은 이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궤도를 이탈하고 싶어질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끌어다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지지해주고 때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책상 앞에 앉혀두는 인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시스템도 결국 학생을 곁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결국 사람의 관리라는 윤활유 없이는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팩트네요. 결국 진단평가로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는 밀착관리라는 엔진을 돌려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탔는지, 즉 코칭형인지 회독형인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고요. 오늘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프로그램을 쭉 해부해보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마스터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두 프로그램 모두 수학 실력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장애물에 따라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장애물이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배운 내용의 잦은 망각인지에 따라 1:1 N코칭을 받을지 아니면 N회독 반복 학습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향과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의 효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만약 직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개념의 바닥까지 완벽하게 파고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코칭형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단 전체 흐름을 쓱 훑어본 뒤 여러 번 반복해서 구조를 잡고 디테일을 채워나가는 회독형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죠. 네, 지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출발선일 겁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고강도와 밀착관리라는 강력한 외적 통제를 성공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개입해서 공부를 강제하고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죠.